자,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1 현대시 지문이죠. 내신 대비용으로 찍는 녹화 영상입니다. 자, 우선 모의고사 푸실 때요.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 본문부터 보는 거 아니에요. 보기 박스를 보고요. 여기에 있는 걸 본문에서 찾는 식으로 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 때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온다. 보기의 힌트에 없는 게 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쌩까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신 대비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아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가의 화자는 투병으로, 병을 앓고 있구나. 생기를 잃은 처지에 놓여 있다. 병 걸려서 생기가 없어. 그 다음, 가의 화자는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봐. 무기력한 화자가, 가의 화자는 왜 무기력했어요? 투병 때문에, 그지? 무기력했던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다가, 요런 정서였다가, 특정한 계기로, 그러면 요걸 찾아야 되겠네, 본문에서.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절망에서 뭘로 간다?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의고사였다면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과의 화자는 뭐라 그랬어요? 투병해가지고 무기력해요. 요때 어떤 정서를 경험했다? 절망이라는 정서를 경험했다. 절망. 그러다가 얘들아, 어떤 특정한 계기를 겪고 나서 절망에서 뭘로 갔다? 긍정적인 정서로 변했다. 이해됐어요? 이 과정에서 어떤 대상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찾아야 될 거, 대상. 그리고 이 대상의 어떤 속성에 주목하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모의고사라면 이 과정으로 풀었어야 돼. 우선 보기 박스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게 뭔지. 이해됐나?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나이 덕에 연두에 울다예요. 우리 보기 박스 봐서 알고 있단 말이야. 화자는 지금 투병 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떨리는 손으로 덜덜덜덜. 화자는 그러면 손이 왜 떨리겠어요? 그렇지, 뭐하고 있으니까? 투병 중이니까 얘들아. 투병. 떨리는 손으로 풀이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떨리는 손으로 잡고 있는 이 김밥도 왜 풀이 죽어있는 김밥인 거예요? 그렇지. 지금 마치 힘없이 풀 죽어있는 모습이 누구랑 비슷한 거야? 그래, 화자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화자의 어떤 생기가 없는 혹은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한테 떠올리게 하죠? 떠올리게 한다를 조금 어려운 말로 환기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지? 김밥이 풀 죽어 있는 모습은 지금 화자의 생기 없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어쨌든 그 김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아니고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동안에도 해요.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는 지금 화자가 맛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입에 쑤셔 넣는다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죠. 어떤 의미예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요런 데서 뭐를 느낄 수 있다? 화자는 무기력한 상태구나. 생기가 없는 상태구나를 알 수 있어. 그냥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냥 쑤셔 넣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동안에도 기차는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이구나. 기차는 여름. 이건 무슨 배경? 계절적 배경.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내가 누구예요? 화자잖아, 그지? 그래서
내, 우리 이런 것처럼 화자가 직접적으로 표출 드러나 있어요. 혹은 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지금 화자가 기차에 있어요. 그래서 창문 밖을 보니까 뭐가 있어? 여름 들판이 쫙 펼쳐져 있어. 그 들판을 기차가 내 눈에 밀어 넣었대요. 이건 뭔 소리예요? 정말 쉽게 이해하면 화자가 기차에서 뭘 보는 거야? 창문 밖에 있는 여름 들판을 본 거야. 근데 표현을 어떻게 바꿔놨어? 기차가 여름 들판을 내 눈 안에 이렇게 밀어넣는다라 그랬잖아. 이해됐어요? 국어에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주체와 객체가 전도됐다. 주객전도라 그래. 왜? 지금 여름 들판을 본 주체가 누구야? 화자잖아. 그지? 근데 이 주체와 객체를 바꿔놨어. 기차가 내 눈 안에 여름 들판의 풍경을 밀어놨다라 그러잖아. 무슨 말인지 됐어요? 다음, 그랬더니 연두빛의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아, 여름 들판이 보이는데 거기에 뭐가 자라고 있는 거야? 벼가 자라고 있는 거야. 우리 쌀 나오는 벼. 그지? 근데 벼가 연두색이라는 건 어렸을 때라는 거야? 조금 자랐을 때라는 거야? 아니면 늙었을 때라는 거야? 벼. 그렇지. 연두빛이라는 건 아직 이제 막 태어난 아기라는 거야. 이제 막 나온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벼들이 나한테 눈동자를 찌른 게 아니라 뭐겠어? 내가 그 연두빛 벼를 본 거죠. 이것도 무슨 표현?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라고.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랬더니 화자가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아, 아니야. 여기 내가 했던 푸르다라는 말은 적당하지가 않다. 왜 그런지 봐봐.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동색은 뭐예요? 같은 색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초록하고 뭐가 동색이라는 거야? 그렇지. 초록하고 이 연두색하고 같은 색이라지만 요거는 옛날부터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 그래. 화자가 뭐라 그랬어? 기차 밖에 있는 연두빛의 그 이제 막 나온 벼들을 봤는데 왜 이렇게 푸르지? 말한 거야. 그랬더니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야. 푸르다라는 말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초록색이랑 연두랑 같은 색이라지만 연두는 나에게 조금 더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예요. 그러면 연두, 초록색이 있어. 그러면 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더 어렸을 때가 언제예요? 연두색이잖아. 그러니까 연두가 나한테 조금 더 다르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다? 초록보다 뭐가 더 넘치는 색이기 때문에 생명력이나 생기가 넘치는 색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온 거야. 그러니까 초록색 푸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연두가 더 낫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 한번 보자. 자, 다음에 거기가 어디야? 여름 들판이지. 벼들이 있는 곳. 거기엔 아직도 고개 숙이지 않은, 벼가 고개 숙이는 건 어떨 때야? 수확하기 직전에 그 늙었을 때잖아. 그지? 근데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젊을 때야. 그리고 바람이 불었나 봐요. 그 들판의 벼들이 출렁거리고요. 수런거림 같은 게 남아있다. 그럼 봅시다. 벼들이 출렁거린대요. 그러면 생기라든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넘쳐나는 거지. 출렁출렁 거린다니까. 그러면 저기 있는 연두빛의 벼들은 누구랑 대조가 되는 거야? 그렇지. 화자와 대조가 되는 거야. 화자는 생기가 없고 무기력한데 얘네들은 막 출렁출렁 거리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됐어요? 화자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출렁거린다는 건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 동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되지? 또 하나. 그리고 또는 수런거림 같은 게 남아있대요. 수런거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럿이 모여서 수다 떠는 걸 수런거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벼들이, 풀떼기들이 모여서 여럿이서 수다를 떤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표현 방법은 뭐예요? 그렇지. 의인법이지. 이해됐죠? 저 수년한 벼포기들을 본 거야. 됐어? 그런데 시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정서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쁜 거야? 연두빛의 벼들은 지금 생기가 넘치지만 화자의 기분은 지금 안 좋아. 절망적이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그런데요. 이제 정서가 절망에서 긍정으로 바뀌겠죠. 그럼 보기 박스에 있는 절망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누굴 봤기 때문이야. 그렇지. 저기 있는 연두빛의 벼들을 봤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긍정으로 바뀔 거야. 이해됐어? 보자. 그런데 나의 안, 내면은 왜 이리 어두운가? 절망적이라는 거잖아. 근데 아까 벼들은 무슨 색이었어요? 연두색이었어. 그치? 근데 화자의 내면은 어두운 색깔이야. 색채에 대비가 보이는구나. 되시죠? 그리고 아까 위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저 벼들은 왜 이렇게 푸른가? 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거기 찾아보시면 진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니은가? 라고 하는 어미가 반복되고 있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다음.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예요. 여기가 살짝 어려운데 우선 화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나를 빛바래게 한대. 빛이 없어지게 어두워지게 하려는 저 햇빛이야.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는 햇빛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렇지. 우선 부정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해석이 되게 다양해요. 첫 번째는 햇빛이 화자에게 있어서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해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맞으면 내가 빛바랜 색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됐지.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냥 햇빛은 아름답게 내리고 있는 건데 내가 병 걸려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연을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지 기분에 따라서 뭐 했다? 변용했다라고도 해. 지 기분에 맞춰서 해석했다 이거야, 화자가. 그냥 햇빛 내리고 있는데 저 녀석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고. 이해됐어? 이렇게 해석도 해요. 어쨌든 그 햇빛도 결국에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야 라고 중얼거린다. 여기가 조금 어렵죠? 여기가 뭔 상황이냐면 저 햇빛한테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는 거야. 뭐야? 너 저렇게 반짝반짝이면서 쏟아지고 있지만 너도 어두워지면 언젠가 뭐 한다는 소리야. 빛바래질 거라고 중얼거린다는 건 너도 나중에 누구처럼 된다는 소리야? 그치? 언젠가 저 햇빛도 나처럼 될 거야. 하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야. 불평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꼬장 부리고 있는 거라고. 됐어요? 그 다음 볼게.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대요. 이 울음의 의미가 뭔지 봅시다. 그것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이야. 그럼 잘 봐. 화자는 지금 생기랑 생명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냥 무기력하게 감정 없이 이러고 있었어. 근데 울음이 터져 나온 거야. 감정이 없이 무기력하게 있었던 애가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울음인 거야.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 아예 없었다가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럼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최소 조건이 생긴 거야. 뭘 보고? 연두빛의 벼들을 보고. 됐어요? 그래서 눈의 즙처럼, 뭐뭐처럼 표현 방법 뭐야? 지규. 눈의 즙처럼 피어나는 연두빛깔. 그럼 눈의 즙이고요. 그 눈에 괴어있는 연두는 뭐를 의미해? 그렇지. 여기 있는 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선생님, 왜 눈물이 연두색이죠? 라고 한다면 지금 화자가 뭘 보고 있어요? 연두빛의 벼들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연두색인 것도 맞고요. 혹은 연두가 아까부터 위에서 뭘 상징했어? 생명력, 생기를 의미했잖아. 그러니까 화자도 뭐다? 이 생기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래서 이제 다짐합니다.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그럼 대답해 보세요. 저기 있는 빛은 뭐야? 그렇지. 저기 벼들이 있는 연두 색깔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대요. 그러면 저 빛에는 뭐가 가득해? 연두색이니까. 그렇지. 생명력, 생기가 가득하단 말이야. 거기에 내가 두고 온 것 역시 뭐겠어? 내가 두고 온 것, 과거의 나의 생명력이야. 병에 걸리기 전에 생명력. 원래는 화자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김밥만 쑤셔놓고 있다가 생각난 거지. 그래. 나도 저 연두빛에 나의 생명력을 두고 왔지. 그거를 근데 어떻게 한다?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긍정적인 심리로 전환이 되는 거야. 절망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저기 생명력 가득한 데에서 내 옛날의 생명력을 가져와야지라고 다짐을 하게 된 부분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리고 있단 말이야. 달린다는 것 자체가 역동적인 이미지잖아. 이해되셨죠? 이 정도까지고요.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표현상의 특징은 찝을 게 너무 많아요. 뭐 여기만 하더라도 니은다 라고 하는 거는 현재 영어이지. 이 현재 영어미는 뭐예요? 현장감, 지금 일어나는 일 같은 거 이거야. 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찝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내신이라고 해도 그거를 다 요구하지 않아.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애들이 중학교 때 습관이 남아있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 담아가지고 시험 때 봐야지 이런단 말이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 어떻게 하냐? 문제, 선지가 1, 2, 3, 4, 5번을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게 맞다, 아니다만 판단해주면 돼. 헷갈리는 게 있으면 쌩까. 그러다가 완전히 개소리하는 거 딱 하나만 짚고 나와야지 이 마인드로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보자. 요렇게까지 해놓고 실제 모의고사였다면 나번으로 가는 건 멍청이야. 그럼 이거 처음 본 거 다 까먹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번으로 가기 전에 가로 소거할 수 있는 걸 소거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이니까 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답이야, 아니야? 그렇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보자. 수미상관을 활용하여 주제의식 강조. 모든 모의고사 선지 혹은 내신도 똑같아.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걸 다 쪼개 놓으세요. 여기도 보면 수미상관이 있는지 이거 우리 판단해야 될 거 하나. 두 번째는 뭐야? 주제의식 강조인지 요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 실수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 수미상관을 사용하여 자르고 수미상관 사용했는지 가보라고요. 수미상관이 뭐예요?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이 같은 거 혹은 매우 비슷한 거,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하잖아. 그럼 가보세요.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하고 완전 똑같아요? 혹은 완전 비슷해요? 아니지. 그러니까 요건 아니야. 그럼 뒤에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지? 나번 보기 전에 벌써 하나 나가리야. 또 봐. 시의 행은 줄이라는 거야. 시의 한 줄, 두 줄, 세 줄이 명사로 마무리하여 잘라야 되지.
그럼 가보세요. 시의 행을 명사로 마무리했어, 안 했어? 이런 거야, 이런 거. 제가 요거는 찝지 않았잖아, 그치? 이런 걸 다 외워서 가는 게 아니야. 얘가 이거 물어보면 가서 명사로 마무리한 줄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가보자. 쭉 가보면 시의 줄을 보면 마무리니까 마지막만 보면 되잖아. 전 벌써 찾았어요, 그죠? 저수년한 벼포기 글. 여기 명사형으로 벼포기 명사잖아. 시의 행, 시의 줄을 종결 끝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번이니 3번이니 2번의 선지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아까. 그치? 저 벼포기들. 얘는 그러니까 보류예요. 얘는 여기 아니었고요. 얘는 맞으니까 나번에 있나 없는지 봐줘야 돼. 이해됐어? 다음에 소재의 나열을 통해서 소재들을 뭐 김밥이라든지 기차라든지 연두라는 것을 쭉 나열했어 안 했어? 열거한 거 안 나왔어. 그치? 그죠? 그 다음 4번 계절적 이미지 활용하여 또 잘라야 되겠지. 그럼 쭉 긁는 거야. 계절을 나타내는 거 있어 없어? 있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여름 들판. 얘도 맞네. 다음에 5번이야. 말을 건네는 방식. 누구한테 말 건넸어요? 아니면 지 혼잣말 하는 독백체야? 그렇지. 독백체잖아. 그러니까 얘도 아니지. 말 안 건넸단 말이야.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번도 마찬가지야. 내신이니까 다 알아야 되지만 만약 실제 모고였으면 나번을 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왜? 나번에서 우리가 26번이라고 하면 찾아야 되는 건 시의 줄이 명사로 끝났는지 혹은 계절 나타나는지 찾으면 되는 거야. 지금 연습이니까 먼저 해볼게. 그럼 쭉 훑어보세요. 시의 줄 끝에 봐서 명사로 끝난 부분이 있는지 혹은 계절 나오는 거 있는지 쭉 훑어봐. 그러면 답이 나올 거야. 동영상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4번이 나오는 거야. 나번에 겨울 나오잖아. 눈 내린다 나오잖아. 눈. 그지?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얘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시 줄이 끝에 명사로 끝나는 부분은 나번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모의고사, 혹은 내신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 다음 한번 보자. 자, 또 없앨 수 있는 거 27번 없앨 수 있겠네. 가의 기차로 소거할 수 있는 거 소거해보자. 기차는 화자가 과거의 아픔을 떠올린다. 과거의 아픔 떠올린 적이 있어 없어? 선생님 그 옛날에 그 병 걸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 글에 드러나 있냐 이거지. 글에 화자가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는 그 부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지? 다음에 3번 A는 화자가 애상감, 슬픔을 느낀다. 맞겠어 틀리겠어? 저라면 뭐 맞다고 할 거예요. 처음에 무기력하고 좌절감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요거는 완전히 아니죠. A는 화자가 즐거움 느꼈어 안 느꼈어? 아니잖아. 이거 골랐으면 사이코패스란 말이야. 그지? 다음 A는 화자가 내적 갈등, 나 속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공간이다. 맞아요? 틀려요? A는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만약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류를 때리고 나서 나번으로 해결을 해야 돼. 문제 푸는 방식을 봐봐. 나번하고 이거 이따가 하러 올게요. 우선 완전히 아닌 것만 지워놓으세요. 내신에서도. 자, 다음에 시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시사는 감정이에요.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연두빛 벼들이 눈에 들어온 상황이다. 본문 가서 기억 보시면 맞아요? 틀려요? 애매하다라 그러면 넘기시면 되고요. 맞다라고 하셨으면 맞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쉬우니까 맞다라고 할게. 2번 햇빛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니? 나를 어떻게 만든다 그랬지? 빛바래게 만든다 그랬네. 그지? 그러니까 2번은 틀렸어.
되죠?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번 보기 전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도 있어. 자, 이 19번도 아마 제 기억에 나번을 봐야지 풀리는 문제니까 나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요 보기 박스부터 볼 거예요. 잠깐만. 보자. 나의 화자는 객지, 내 고향, 내 집이 아니라 딴 동네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화자의 처지 정리할게요. 객지에 있어요. 그리고요, 나의 화자도 감정의 변화 경험한대요. 어떻게? 얘도 똑같네. 무기력했던 화자인데요. 긍정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특정한 계기 덕분에. 이해돼? 그리고 이 대상의 속성에 주목해야 되겠네. 벼들이 연두색인 속성인 것처럼 얘도 긍정적인 심리로 바뀌게 하는 이 특정한 계기, 그리고 그 계기의 속성, 이런 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럼 한번 가볼게. 이 제목부터 봐야 되는데. 어디 갔어? 제목이에요.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씨 동방이에요. 제가 이거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요거를 쉰 적이 없어. 계속 나올 만큼 중요한 작품이에요. 우선 백석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 백석의 특징은. 백석은 언제 때 시인이에요? 그렇지.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야.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때 반성하고 나머지 이육사는 의지적으로 싸우고 요런 얘기를 했다면 백석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일본 놈들 때문에 북쪽으로 중국 쪽으로 다 도망가잖아요. 떨어져 살잖아요. 그런 유랑민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리 가족 공동체가 붕괴가 됐단 말이야. 혹은 민족 공동체.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살던 마을 단위였다가 일본 놈들 때문에 다 중국으로 도망가고 떠돌아다니며 사는 유랑민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랑민, 우리가 뿔뿔이 흩어서 사는 거 말고 옛날처럼 이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돼서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혹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다 같이 살았던 때가 그리워하는 시가 대부분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평안도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평안도 방언이 많이 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백석의 남신의주. 신의주가 어디예요? 북한이야, 북한. 신의주 남쪽이라는 곳에 유동, 비전동 할 때 이런 동처럼 유동이라는 동네에 박시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목수 이름이야.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박시봉이라고 하는 목수네 집에서 보냄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런 거 어떨 때 써요? 나 지금 남신을주 유동에서 박시봉이라는 사람 집에서 보내는 거야. 뭘 보내겠어요? 편지 보낼 때 이런 거 쓰잖아. 그래서 이 작품은 뭐냐면 편지글의 형식이다라고 해. 혹은 편지글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서간문의 형식이다. 이렇게 돼, 제목이.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 다음 한번 보자. 어느 사이에 얘도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네. 화자 다른 말로 쓸게. 이번에 명시적 표출이야. 어느 사이에 나는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살던 집도 없어졌어요. 아내가 그러면 나랑 같이 없어. 떨어져서 살거나 죽었거나. 그리고 아내랑 같이 살던 집도 이제는 없어.
그럼 내가 설명했던 백석시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떤 상황이야?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돌아다니는 무슨 생활을 하는 거야, 화자는? 그렇지, 유랑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랑 떨어져서 있고 내가 살던 그 집도 지금 없는 거야, 내 주위에. 그래서 그리고 살뜰한, 알뜰살뜰할 때 살뜰 무슨 뜻이야? 잘 이런 뜻이잖아. 그리고 알뜰살뜰 잘 살던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왜? 유랑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지?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바람이 부는 쓸쓸한 거리 끝에서 헤매이고 있어요. 뭐 한 거야?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가족 혹은 민족 공동체가 뭐 한 거?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붕괴되는 걸 보여준 거야. 됐어? 그리고 또 어때? 바로 날도 저물어서야. 날이 저문대요. 저녁이 된 거야. 뭐 시간적 배경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고요. 또 하나, 날이 저문다는 건 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그렇지. 하강적 이미지라 그래. 하강적 이미지는 주로 긍정적인 정서와 어울려? 부정적인 정서랑 어울려? 부정적. 그러니까 나 지금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쓸쓸하고 날도 저무는 하강적 이미지가 보이는 거야. 됐어. 그리고 바람은 더욱더 세게 불고 쓸쓸할 때 세게 부는 바람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부정. 그리고 추위는 점점 더 더해오는데 부정이겠지. 뭐 시련 이래도 틀린 건 아니겠지. 여기까지 됐어. 다음에 나는 화자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삿은 돗자리야. 그리고 아까 제목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 어느 목순의 집이 누구예요? 박시붕이라고 하는 목수 집이야. 나는 이 어느 목수 집에서 헌 돗자리를 이렇게 깔아놓고 한 방, 원룸이야, 원룸.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이었다. 별표로 주나봐요. 주인을 붙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월세로 그 방에 들어간 거야. 이해돼? 월마다 돈을 주고 박시방네 집 한켠에서 월세살이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여기가 뭐겠어? 보기 박스에 있는 객지 생활인데. 우리 집에서 내 고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와서 박시봉이라고 하는 목순의 집에서 헌 돗자리 깔고 월세 생활을 하는 거야. 이해됐나? 이리하여 나는 이 습기 냄새, 나는 춥고 누룩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즉 이 별로 후진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화자 혼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한대요. 생각이 지금 많은가 봐. 그래서 딜옹배기는 질옹배기거든요. 질옹배기는 뭐냐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 요 정도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불 같은 거 째는 그릇이야. 이해됐어? 어쨌든 이 질옹배기에 복덕불이라도 담아오면 이것을 안고 추우니까 손을 쬐며 불 타고 남은 그 재의 위에 뜻없이 아무 이유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글자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얘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가족들이랑 떨어지고 안 좋은 상황에서 얘도 똑같이 무기력한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재 위에다 이렇게 그냥 글씨 써. 멍하게.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되죠? 뭐 질옹백이라든지요. 뭐
뭐 벽에 뭐 이런 것도 다 방언이에요. 평안도 방언. 어쨌든 굴기도 하면서 뭐 한다?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을 소처럼 지기법 연속해서 새김질을 한다. 새김질은 되새김질인데요. 되새김질이라는 건 뭐야? 소가 그 여물 같은 거 먹고 다시 꺼내서 씹고 하는 거잖아. 계속 곱씹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소처럼 내 슬픔, 슬펐던 일, 내가 어리석었던 일, 그런 안 좋은 기억을 소처럼 연속해서 계속 생각한다는 거야. 곱씹는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 좋은 생각한다는 거야, 안 좋은 생각한다는 거야.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야. 또 내 가슴이 꽉 이렇게 메울 적이며 답답한 거지. 내 눈에 뜨거운 것, 이거 뭐예요? 눈물이 핑 괴일 적이며, 핑 이런 말 뭐라 그래? 모양을 흉내내는 을태요. 또 내 스스로 화끈 낫 뭐예요? 얼굴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되새김 한다는 거야. 이해되지?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보면 지금 화자의 감정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절망적인 정서가 보이는 거야. 근데 또 얘 어떻게 됐어? 그러나라고 화자 지금 누워 있었어.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드는 거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네. 이건 무슨 이미지야? 그렇지. 상승적 이미지네. 이제 화자의 정서가 바뀐다는 거야. 어떻게 되나 보자. 허연 문창을 바라본다던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봐.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나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뭐야? 내 인생은 내 뜻, 내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뭐다? 이것들보다도, 이것이 뭐야? 내 뜻과 힘, 뭐 요런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 나의 뜻과 나의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뭘까요? 요거 사실 보기 박스를 줬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하늘이 정한 운명인 거야, 운명. 당연히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걸 깨달은 거야. 됐어요? 이런 걸 그리고 우린 뭐라 그랬어요? 운명론적 세계관이야 그랬잖아. 가치관. 어쨌든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을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여기는 이제 함정 문제로 낼 가능성이 있는데, 화자의 슬픔 한탄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닌 거야. 슬픔 한탄이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다는 건 뭐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는 소리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 뜻이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내 인생은 누가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운명이 정해놓은 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슬퍼하고 한탄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울어봤자 뭐해. 운명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이 슬픔 한탄 같은 게 어느 정도 진정되고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이 들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자, 보세요. 저녁에 쌀랑쌀랑 을태어죠. 싸랑 눈이 와서 문창을 탁탁탁 두들겨요. 내가 외로운 생각이 들 때. 어쨌든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오게 해서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경건한 자세로 어느 먼 산 뒷 옆 바위, 섭도 옆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바위 옆에 따로 외롭게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여기 중요합니다.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이런 게 다 얘를 수식하는 거야.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정리해줄게. 화자가 외로운 생각이 들 때는, 밖에서 눈이 우리 창문을 칠 때는 뭘 떠올린다는 거야? 먼 산 뒷 옆에 그 바위 옆에 혼자 외롭게 서 있어. 그지? 그리고 눈을 막고 있어. 잎새도 말라 있어. 그러면 화자가 더 안 좋은 상황이야? 얘가 더 안 좋은 상황이야? 그렇지. 화자보다 얘가 더 안 좋은 상황이잖아. 화자는 집안에서 그래도 그 모닥불을 삑 쬐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나무를 생각하게 된다는 건 뭐야? 아, 내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구나. 얘는 이렇게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도 굳고 뻣뻣하게 바르게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누구처럼? 갈매나무처럼 꿋꿋하게 이제 버텨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야. 화자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화자로 하여금 나 이제 나도 슬퍼하고 한탄하고를 더 이상 안 해야겠다. 나보다 더 힘든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저 갈매나무처럼 뻣뻣하게 곧고 바르게 버텨야지. 이 시련 끝날 때까지 버텨야지. 이런 의지를 느끼게 하잖아. 화자로 하여금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뭐라 그래요?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래요. 이해됐어요? 이 정도까지고요. 문제 나머지 한번 해결해 보러 갈게요. 아마 요게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요게 왜 그러냐면 정답부터 볼게요.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이거 소설 때문에 짜장면이랑 짬뽕 중에 뭐 먹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데 여기서 내적 갈등이라는 건 속으로 어떤 고뇌하고 깊게 생각하고 이러는 것도 시에서는 내적 갈등이라고 한단 말이야. 시에서는 내적 갈등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얘가 맞는 설명이라 답이 5번입니다. 그죠? 만약에 나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소거를 하란 말이야. 아까 뭐였냐면 이거 지웠었지, 그치? 그 다음 B, 화자가 있는 방이 이상적으로 여기 정말 좋은 공간이야 생각하는 공간이야? 이거 고르면 소시오패스야. 그리고 화자가 자족 만족해 하는 공간이야? 이것도 소시오패스야. B는 고독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그래, 요건 맞아. 근데 아까 A의 화자가 즐거움? 투병 중인 화자? 이거 진짜 고르면 소시오패스지, 그치? 이렇게 소거를 해보시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최대한 야비하게 내가 이용할 걸 이용해서 지워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 다음 한번 볼게. 20, 요건 답이 나왔고 29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가에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 먹는 거. 나의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자리에 누워서 무기력하게 있는 거네, 둘 다.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 맞네. 다음, 가의 들판은 왜 저렇게 푸르지? 나의 바람은 더욱 세게 부는 거에서 자신과 대비되는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화자의 모습. 냄새가 나죠? 어디가 들렸어요?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는
화자와 대비되는 거 맞아, 틀려? 맞아. 얘는 푸른색의 생명력, 나는 어두운 색, 맞아. 근데 얘가 틀렸죠? 바람이 더욱 세게 부는 게 화자와 대비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제가 사실 조금 있다가 보강이 있어서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버벅이고 절었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하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내용보다도 문제 푸는 방식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외워가지고 들어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어요.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